안녕하세요. 김 박사입니다. 11월 첫 번째 일요일 저녁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조선일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많은 분들이 조선일보의 성격과 그 행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를 한 번 더 짚어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2019년도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재를 수출 규제하는 바람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의 조처에 대해서 상당수 일본 언론도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침에 호텔에서 일본 TV를 켜놓고 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당시 일본 그 TV 프로그램에서 일본 정부의 조처에 대해서 한국, 일본, 미국 등 3개국의 그 언론의 논조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7, 8개 언론을 분석한 것 같은데 모든 언론이 일본 정부의 조처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만 일본 정부 조처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 나라 일본에서 그런 분석을 접하니까 좀 착잡하고 조선일보가 자신의 이익과 반한다면 국익도 모른 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얘기를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선일보는 갑자기 정치에 초연한 신문이 돼서 참사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자들을 비판하더니 급기야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까지 유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일어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반대 정치 세력의 탓으로 돌리는 조선일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조선일보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그 수준과 품격 여부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신문이 아닙니다. 이른바 1등 신문이라고 하죠. 조선일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구독률 1위, 열독률 1위, 영향력 1위의 신문입니다. 때문에 이번 이렇게 큰 사건이 있을 때 예컨대 이번 이태원 참사라든지 또 북한 미사일 발사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조선일보를 한 번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조선일보를 열어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조선일보가 사태의 본질을 얼마나 충실하게 전달할지 또 얼마나 성숙한 담론을 유포할지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에 조선일보가 갑자기 정치에 초연한 신문이 됐습니다. 정치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정치에 초연한 조선일보. 참사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힘을 쏟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참사 직후인 지난 10월 31일치 신문이죠. 지난 10월 31일치 10월 31일째 사설에서 비극적인 참사마저 정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건가? 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고, 그 다음 날인 11월 2일치 신문에서, 비슷한 논조인데,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혈안이 된 사람들,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이 주 공격 대상은, 이 두 사설의 주 공격 대상은,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겠죠. 민주당, PD 수첩, MBC죠. MBC와 조선일보 관계가 안 좋습니다.
다음에 촛불 집회 단체,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 등입니다. 이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이들 뭐 이런 주체들이 국민을 선동하려 하고 있고, 그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조선일보가 뭐 선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선동. 이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 뭐 정치에 초연한 어떤 초야의 우국지사가 했다면 한 번쯤 생각할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이른바 진영 대결. 조선일보는 우리 사회의 이른바 진영 대결이죠. 뭐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입니다. 진영 대결, 좌우, 뭐 또 진보, 보수, 뭐 이렇게 나눠서 자기 진영, 자기 편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편드는 뭐 그런 어떤 경향이 우리 사회에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영 대결의 최일선에 있는 신문이죠. 그래서 보수 세력의 결집과 집권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신문입니다. 이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가 아닐까 합니다. 이번에도 조선일보는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 하면서 뭐 정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를 비판하는 척 하면서 사실 뭐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정치 세력, 그리고 조선일보 반대 세력들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정치에 초연한 척, 반대 세력들만 정치에 혈안이 된 사람들의 구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선이고, 그리고 반대파는 악이라는 선악 구도를 만드는 것이죠. 이 조선일보의 반대파 공격은 집요합니다. 품위도 없습니다. 이 조선일보의 주장은 그것이 설득력이 있든 없든, 말이 되든 안 되든 곧바로 우리 사회 이른바 보수 세력들한테 행동 지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주장은 보수의 행동 지침. 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는 조선일보의 논조를 강원도 강릉 지역구인 모 여당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여당 정치인들이 그대로 받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참사 책임을 회피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반대 세력에 돌리는 방식으로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뭐 어제는 서울 시내에서 열린 이른바 보수단체 집회 주도자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일보는 현재 우리 사회 보수 세력들의 담론 사령탑 또는 담론 사령탑 또는 통제탑 역할을 하고 있죠. 이른바 컨트롤 타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선일보가 뭐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이게 좀 착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정권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뭐 이런 뭐 논조를 편다라기보다는 조선일보 그 자체가 권력이다. 그래서 보수 정권을 탄생시키고 보수 정권의 집권을 유지할 담론들을 생산 유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집권 여당이 하는 얘기를 조선일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가 하는 얘기를 여당이 받아 따라하는 구조로 보는 것이 더 일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언뜻 상식에 벗어난 얘기를 하는 보수 정치인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요. 이들이 뭐 국민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른바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뭐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게 조선일보라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보수 정치인의 이른바 보수죠. 저는 보수, 진보 이 구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수 정치인의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는 조선일보라는 거대한 담론 권력. 우리 사회의 그 담론의 큰 담론 형성과 생산 유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담론 권력이죠. 그래서 이제 다수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도 조선일보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면 이들이 정치 생명이 더 안정적이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국민을 무서워할까요? 조선일보를 무서워할까요? 그리고 어느 쪽의 눈치를 더 보겠습니까? 보수 세력들 사이에서 요 며칠 새 이태원 참사가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베 사이트 이런 그 우리 사회 비주류 일탈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조선일보와 현 여당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들로부터 퍼져 나오는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4일 여당 국회의원 정아무개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4일 정아무개 의원,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문재인 정권이 책임이 있는 것,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개 국회의원의 돌출 행동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보 어제죠. 어제 5.17 사설에서 갑자기 세월호 해난 사고 얘기를 합니다. 세월호 이후 해난 사고 더 늘어 참사 정치 이용의 결과, 이런 제목의 사설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중에 느닷없이 해난 사고 더 늘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이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해난 사고가 증가한 책임을 참사 이후 정치 이용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라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태원 참사 직후 해난 사고를 갑자기 들먹이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조선일보의 정치적 의도는 뭘까요? 객관식입니다. 선택지 2개 드리겠습니다. 1번 조선일보가 평소 해난 사고에 관심이 많고 재난 방지 제도와 시스템 비비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2번 이태원 참사와 문재인 정부 책임을 연결시킴으로써 참사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를 방어하고 반대 세력들을 무능력, 부도덕한 세력으로 낙인 찍고 싶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어떤 게 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이후에 헐뜯고 증오를 증폭시키는 일에 골몰 했다고도 하고 한풀이를 했다고도 합니다. 헐뜯고 증오를 증폭시킨다. 한풀이를 했다.
이 조선일보 좀 용어 사용부터 좀, 이렇게 좀 품격 있는 그런, 사용을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에 갑자기 세월호와, 해난사고를 들먹이며 문재인 정부의 화살을 돌리는 조선일보. 이 어떤 사건이나 사태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언론이라기보다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서 반대파를 헐뜯고 증오를 증폭시키려는, 이거 조선일보 용어입니다. 반대파를 헐뜯고 증오를 증폭시키려는 신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언론의 기본 윤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잘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의 기본 윤리 망각. 이태원 참사를 문재인 정부와 연결시키는 비상식. 뭐 조선일보식으로 얘기하면 괴담입니다. 조선일보 괴담 얘기 많이 합니다. 괴담을 누가 유포로 하고 있다 뭐 그런데 뭐 이런 괴담이 이른바 보수 언론과 정치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유포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에 국민들의 한 20, 30%, 20%, 30%는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보수 지지층입니다. 보수 지지층. 참 조선일보가 이 점이 참 부러운 점입니다. 어떤 주장을 해도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국민의 20%, 30% 지지를 받는다는 점. 예. 더욱이 조선일보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우리 사회 개발 독재 시기에 부와 권력을 쌓아온 계층입니다. 따라서 조선일보는 광고 걱정이 없습니다. 국민의 70%, 80%부터 외면받고 비판받아도 광고 걱정이 없는 조선일보. 참 부럽습니다. 참고로 제 영상 아무리 잘 만들려 해도 조회수 200 넘기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려면 보수가 변하고 조선일보가 변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